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안이 특이할 게 없어요, 사실. 특히나 지금 연말연시라 음주운전 전화 진짜 엄청 많이 와요. 이상하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처벌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. 반성문 어떻게 써야 하나요? 탄원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? 절대로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. 네. 직장도 잃고 거의 모든 걸 잃습니다. 저녁 식사 하셨어요? 저녁이요? 지금 10시 반인데 아까 먹었죠. 진짜 일 많으신가 봐요. 계속 고생하시는데. 요새 또 연말연시라 음주 사건도 굉장히 많고 또 사무실 확장 이전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신경 쓸 일이 있어서 유독 요새 야근이 많네요. 음주운전 사고 많다고 하셨는데 네. 음주운전 처벌 어떻게 되나요? 이 음주운전 처벌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음주운전은 좀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. 안 되는 행위이긴 하죠. 그런데 음주운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. 뭐냐면 정확히는 음주운전 죄라고 하지 않아요. 정확히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하죠. 정확히는 법 위반이에요. 근데 우리 형법을 보면 죄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. 죄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, 예를 들어서 살인죄라고 하고 살인 위반이라고 하지 않죠. 죄는 인간의 어떤 선험적인 그런 가치들을 침해했을 때 좀 벌을 내리는 의미가 강합니다. 그래서 죄라고 하지만 이 도로교통법 위반,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간의 어떤 선험적인 가치를 침해했다 이렇기보다는 그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이 너무 커서 법으로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위반했을 때 어느 정도의 형량으로 처벌을 할지는 모든 국가마다 조금 다르겠죠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윤창호법이 물론 이제 위헌 판결이 나서 조금 개정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그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의 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굉장히 엄벌에 처해지고 있죠. 그러니까 절대로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. 네. 직장도 잃고 거의 모든 걸 잃습니다. 피해자도 그리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.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안이 특이할 게 없어요, 사실. 물론 음주운전을 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 음주운전을 미치지 않습니다. 그건 특가법이고 음주운전 자체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음주운전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죠. 특히 지금 같은 연말연시에는 더 자주 일어나는데 사실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안 자체는 차이가 없어요. 운전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, 몇 번째인지,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이거 외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서울에서, 누군가는 부산에서, 대구에서 적발되었는데 각각 사안이 똑같아요. 다 운전거리 똑같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똑같고 몇 번 횟수도 재범 횟수도 똑같고 그런데 어디서는 집행유예가 나오고 어디서는 실형이 나오고 어디서는 벌금이 나오고 이렇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에서 여타 다른 법 위반 행위나 범죄보다도 더 세세하게 이제 나눠서 양형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어요. 그래서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일 때는 벌금, 두 번째 집행유예, 그리고 세 번째 실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물론 개개인마다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금의 굵직한 어떤 처벌, 재범 횟수에 따른 처벌에 따라서 편차는 분명히 있어요. 하지만 보통 첫 번째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저는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. 전화가 오면 음주운전 첫 번째지냐 그리고 사안을 들어봤을 때 특이한 게 없다면 변호사 선임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. 근데 음주운전 첫 번째, 두 번째인데도 변호사 비용 1,000만 원씩 들여가가지고 하는 거 보면 사실 그건 저는 물론 이건 제 소신입니다. 그것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.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
아니, 변호사를 쓰나 안 쓰나 어차피 결과가 똑같은데, 물론 뭐 기소유예를 받아달라고 했다면 뭐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,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덥석 선임해버리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아요. 그리고 이제 더 웃긴 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전화가 왔잖아요. 음주운전 상담.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두 번째 했다고 또 전화 옵니다. 예. 그러니까 제발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.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. 이게 이상하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처벌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. 윤창호법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물론 개정되긴 했지만 그런데도 자꾸 술만 먹으면 그렇게 실수들을 하세요. 네,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연말연시라 음주운전 전화 진짜 엄청 많이 옵니다. 걸렸다고. 그래서 이제 저희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보통 음주운전은 이제 세 번째를 기준으로 봐요. 세 번째까지는 그래도 이 사람 좀 실형을 면하게 하기가 비교적 어렵진 않다. 하지만 이제 네 번째부터는 매우 힘들어지죠. 매우 힘들어져요. 왜냐면 그냥 이건 본인이 판사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. 어느 날 음주운전해서 봐줬더니 두 번째 또 오고 봐줬더니 세 번째 또 와요. 그때도 봐줬어요. 근데 네 번째 옵니다. 그럼 이젠 그냥 가세요 하는 거야. 가세요. 네. 그리고 음주운전도 특히 주변인들 말 듣지 마세요.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. 뭐 주변에서 이거는 뭐 집행유예 나온다. 이거는 뭐가 나온다. 이거 그 일반인들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, 그걸. 그런 거 믿지 마시고. 그리고 보통 이제 국선 변호인이랑 이제 진행하시는 경우에도 사실 뭐 반성문 어떻게 써야 하나요? 탄원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? 이런 거 진짜 질문 엄청 많이 하세요. 그런 거 정해진 거 없습니다. 그리고 반성문, 탄원서는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이라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죠. 그거 반성문 잘 썼다고 해서 봐주면은 그 탄원서가 많이 들어온다고 봐주면은 그 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? 법으로 정한 그런 감형 사유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. 법리적으로. 물론 거기에 진지한 반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실무상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죠. 모든 범죄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감형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양형 사유들이 있어요. 그건 이제 변호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일반인들은 좀 알기 힘들죠. 그래서 음주운전 처벌은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뭐 더 없습니다. 네.